살아났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늘은 좀 쿨한 메이크업 해봤어요. 원래는 여름 뮤트 룩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쓰다 보니까 뭔가 그 여름 쿨톤과 겨쿨 사이에 섞여진 느낌? 그래서 쿨톤 분들이 여름에 분위기 있지만 너무 칙칙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룩이 나왔어요. 오늘도 신상 제품들 어김없이 사용했는데 지금 베이스는 네이밍 제로 그래비티 쿠션이에요. 사실 이거 처음 썼을 때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쁘게 바르는 법 같이 보여드리면서 페리페라에서 소리 소문도 없이 이렇게 예쁜 팔레트를 냈어요. 너무 조용히 나와서 몰랐지 뭐야? 하지만 제가 빠르게 발견해서 구매해왔습니다. 이거 사용해서 이렇게 메이크업 했고 오늘 치크랑 립 너무 예쁘죠? 이 조합까지 알차게 알려드릴게요. 근데 거기에 그동안 도대체 언제 나오냐고 많이 물어봐 주셨던 그 마스카라 런칭 스포일러도 살짝 넣어봤습니다. 오늘 마스카라 좀 자세히 소개해드릴 거예요. 제 눈에도 이렇게 컬링 짱짱하게 버텨주는 이 마스카라 진짜 최종 버전이에요. 그럼 한번 이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고고! 자, 바로 쿠션부터 발라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부어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그러면 이제 최초 공개할 때 뭐가 부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지금 좀 부어있어요. 눈이 잘 안 떠져. 입술 보습감만 좀 립 세럼으로 넣어준 상태에서 오늘 쿠션은 이거 쓸 거예요. 네이밍 제로 그래비티 커버핏 쿠션입니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양 조절을 정말 잘해야 하는 쿠션이었어요. 컬러는 23N 컬러고요. 써봤을 때 엄청 밝은 컬러감은 아니었는데 이게 좀 제형이 커버력 있게 올라가지면서 얇은 듯한데 바르고 나면은 생각보다 두꺼운 느낌이 들어서 진짜 얇게 발라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쿠션 스패츌러로 싹 그 쿠션 스펀지 부분을 긁어서 이렇게 얇게 도포하고 발라볼까 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얇게만 발라주면 되게 괜찮더라고요. 쿠션 퍼프에 팍팍 묻혀서 양 조절 잘 안 하고 아침에 퍽퍽퍽퍽 바르면은 조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막 비몽사몽 하면서 이거 바른 날에 진짜 이 입가 주변이 많이 몽글몽글 뭉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양 조절을 좀 해주니까 괜찮았는데 양 조절만 잘해주면 커버력도 되게 괜찮고 매트한데 완전 매트하진 않은 약간 촉촉한 매트 느낌으로 발리는 질감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퍼프로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스패츌러로 긁어 바르는 게 훨씬 나은데요? 사실 그냥 퍼프로 발랐을 때는 시간 지나고 그 무너짐이나 바르고 나서 커버력에서 오는 약간의 텁텁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르니까 훨씬 나아요. 이 사용감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컬러감도 23N인데 그렇게 밝게 나오진 않았어요. 에스쁘아의 23호나 클리오의 23호보다는 차분한 톤이고요. 그래서 화사한 23호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바르고 싶은 23호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표현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이거를 잘 발라보고 싶어가지고 커버력이 좋으니까 얇게만 잘 바르면 또 예쁠 것 같은데 어떻게 써볼까 하다가 이 쿠션 스패츌러를 꺼냈는데 이거 괜찮네요. 퍼프로만 바르실 때는 살짝만 묻힌 다음에 이 뚜껑 부분에 양 조절 필수로 해주세요. 코에는 이렇게 좀 양 조절해서 이렇게 발라줄게요. 커버력이 이렇게 얇게 발랐는데도 꽤 괜찮죠? 그래서 커버력 있는 거 원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르니까 훨씬 텁텁함이 없다. 마음에 드는 사용법을 찾았어. 무너지지 않는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 옆도 싹 잘 발렸고 좋은데요? 근데 여기 밀렸다 방금 이렇게 바르면서. 좀 토덕토덕. 이 쿠션을 밀어 바르는 것보다 약간 두들겨 바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쿠션 이렇게 발랐는데 컨실러는 따로 안 발라도 될 것 같아요. 그쵸? 파우더 바를 건데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쿨 페어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이거 너무 괜찮아서 2개 샀어요. 이제 여름 다가오잖아요. 여름 되면 저는 진짜 뽀송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는데 이글립스가 저렴한 제품들 중에서는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 방금 이글립스라고 말했죠. 이글립스가 아니라 어바웃톤으로 바뀐 지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글립스가 익숙한 라떼. 이렇게 묻힌 다음에 그냥 살짝 토덕토덕토덕 이렇게 얹어주면은 하얗게 톤업 시켜주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좀 화사하게 유분 잡아주면서 이 모공도 블러리하게 싹 표현해주는 그런 컬러예요. 어바웃톤 예전에 이글립스 때도 그랬는데 이렇게 블러리하게 모공도 잘 감춰주고 유분도 잘 잡아주는 만큼 양 조절을 잘못하면 나중에 잘 갈라져요. 그래서 처음 바를 때 묻히고 나서 이렇게 톡톡톡톡톡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 이거 너무 많이 발라도 좀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를 때 최대한 이렇게
살살살살 바르려고 해요. 눈썹은 오늘도 라이트 토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썹이 알게 모르게 점점 얇아지고 있는데 느끼셨나요? 제가 눈썹 다듬는 법 완전 야매 팁 업그레이드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 눈썹 조금 올라오는 걸 견디지 못하고 계속 다듬고 있어요. 근데 피부 표현 오늘 훨씬 괜찮은데? 저 이 쿠션 스패츌라 처음 나왔을 때는 심드렁했었는데 괜찮네요. 쿠션이랑 쓰기에 보통의 스패츌라보다 훨씬 쓰기 편해서 좋아요. 쿠션 쓰는 것 중에 묘하게 자꾸 텁텁하게 발리고 두껍게 발린다 싶은 거 있으시면 요거 사용해서 펴발라보세요. 요즘에 브랜드에서 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신제품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대대적으로 마케팅에서 나오는 제품도 있는 반면에 진짜 조용히 출시하는 제품들이 간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홍보를 안 하지? 싶을 때가 있는데 오늘 그런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쉐딩은 빠르게 해볼게요. 오늘 메이크업도 좀 제가 좋아하는 깔로 될 것 같은데 맨날 얘기하지만 제 추구미 메이크업 할 것 같아요. 추구미 메이크업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페리페라에서 제가 좋아하는 깔의 팔레트를 냈더라고요. 정말 조용히 내셨어. 근데 딱 봐도 봄, 여름 신상의 컬러는 아니고 FW 색감인데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홍보를 안 했나? 하지만 너무 예뻤다. 요즘 너무 핑크룩 많이 했는데 전 핑크보다 모브를 더 사랑하거든요. 모브랑 그 약간 물 빠진 뮤트 브라운 이런 거 정말 사랑합니다. 조금 슬프게도 항상 조회수나 댓글 반응은 화사한 핑크 코랄 이런 거가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제 추구미 메이크업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계시던 뮤트 메이크업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해요. 저는 사실 언니의 추구미 메이크업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진짜 코덕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채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취향의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항상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취향이 아닌 메이크업, 취향이 아닌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라디오 보듯이 켜두고 봐주시는 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애교살 만듭시다. 그냥 쉐딩하는 김에 다 해버릴게요. 오늘 영상은 또 중요하게 알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그 부분으로 넘어가고 싶네요. 제가 지금 이걸 알릴 생각에 소화불량에 걸렸어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애교살 가볍게만 살려주고 바로 섀도우 넘어가 볼게요. 이걸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내도 되는 겁니까? 페리페라 잉크 포켓 섀도우 팔레트고요. 요코 시그니처 메뉴는 뮤트라는 컬러예요. 이 라인으로 예전에 기상청 컬렉션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팔레트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나왔던 게 이 4호 뮤트를 아는 느낌 팔레트였거든요. 이거 진짜 사랑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쿨한 보랏빛이 섞여있고 약간은 더 청량한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보시면 뮤트한데 막 그렇게까지 뮤트하진 않아. 그쵸? 잿빛이 들어는 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잿빛은 또 아닌 느낌. 한번 발라볼게요. 일단 베이스는 이 렌즈로 바르다가 중간에 한번 바꿔볼게요. 줌 렌즈로. 제일 첫 번째 베이스 컬러 바르겠습니다. 눈두덩이에 바르니까 뮤트 맞다. 눈으로 봤을 때 뽀해 보이던 게 눈에 바르면서 흰기가 먹어들어 가지면서 좀 뮤트해지네요. 그쵸? 이렇게 펴바르면서 약간 뮤트하게 먹어들어가고 있어요. 이 컬러도 벌써 내 스타일인데? 여러분들은 취향이 확고하신 편인가요? 저는 취향이 확고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리뷰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컬러들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확고했던 취향에서 점점 취향이 넓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핑크 진짜 싫어 이랬는데 요즘에는 핑크도 예쁘지, 핑크도 바를만해 이렇게 되고 예전에는 가을 뮤트 컬러를 제일 좋아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점점 가을 뮤트보다 여름 뮤트가 더 좋아졌어요. 취향은 변하고 그 넓이도 변하는 것 같아요. 좁아지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옆에 컵케이크인지 젤인지 귀여운 음각이 있는 컬러를 바르겠습니다. 근데 얘는 보랏기가 좀 많아 보여요. 잘못 바르면 너무 보랏기 올라올까 싶긴 한데 나쁘지 않아. 마음에 든다. 예쁘잖아요? 제 피부 컬러가 항상 의문이었어요. 뭔가 묘하게 다른 사람들이랑 있으면은 피부의 채도가 낮아 보이는 느낌? 근데 진짜 친구들이랑 비교해보니까 제 피부의 채도가 낮은 게 맞더라고요. 피부의 채도가 별로 없어서 약간 잿빛인데 그 잿빛이 초록기가 돌아요. 올리브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퍼스널 컬러 배우면서 피부 컬러톤 스케일을 대봤는데 올리브톤에 가깝더라고요. 근데 그 올리브톤이 이제 피부가 웜하다 못해 초록기가 도는 그런 피부 타입이다 보니까 이런 초록기 피부 위에 너무 웜한 완전 가을 웜톤 중에서도 되게 빨갛고
가을 낙엽색인 그런 걸 얹으면 엄청 더워 보이거든요. 저 같은 피부톤 위에 그런 컬러를 얹으면 진짜 더워 보인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웜한 것보다는 미지근한 게 더 잘 받는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웜한 것보다는 좀 이런 미지근한 뮤트를 좋아했던 이유가 있구나 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나저나 이 컬러 예쁘군요. 조금 더 추가할게요. 가끔 저한테 여름 뮤트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좀 미지근한 게 잘 받으세요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컬러감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더욱더 잿빛이 도는 잿빛 모브 컬러가 있는데요. 요거를 언더에만 살짝만 발라볼까? 여기도 조금 더 얹어볼게요. 편집자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어있는 이유를 알 것 같지 않나요? 아침에 와서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촬영을 할 계획을 하잖아요. 그럼 전날 저녁에 뭘 안 먹으려고 해요. 먹어도 7시 전에 먹으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잘 안 먹어요. 아침에 짱짱 붓거든요. 지금도 아침에 뜨은 물에 샤워하고 냉수 마찰도 하고 괄사 미친 듯이 하고 메디큐브 부스터 프로 미친 듯이 돌리고 이러고 왔는데 이 상태예요. 근데 억울하게 한 6시쯤 되잖아요? 최상의 얼굴 상태가 됩니다. 유난히 얼굴이 예뻐 보인다. 그날은 좀 오후에 촬영한 거야. 진짜 웃겨요. 렌즈 갈고 온다면서 편집자님이랑 수다를 지금 한 20분 떤 것 같아요. 이어서 메이크업 해볼게요. 모브보다는 조금 더 보랏빛이긴 한데 또 완전 푸르딩딩한 보라보다는 좀 붉은기 느껴지는 보랏빛으로 이렇게 모브가 올라가졌습니다. 그래서 눈탱이 밤탱이 된 모브 퍼플빛이 아니에요. 딱 예쁜 좀 분위기 있는 느낌으로 얹어줬고요. 요즘에 이 투쿠 아이라이너 중에 쿨리쉬 브라운 컬러가 너무 예뻐서 요거에 조금 꽂혀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점점 눈두덩이 살이 빠지면서 이렇게 쌍꺼풀 라인도 생기고 좀 눈꺼풀이 살짝 이렇게 덮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라인 그릴 때 살짝 이렇게 들어서 그려줘야 더 안쪽까지 빈틈없이 채워지고 깔끔하게 라인이 그려져요. 살짝 들어서 라인 잡아준 다음에 꼬리를 빼주고 있어요. 그리고 눈 앞머리도 살짝 해주고 속눈썹 사이사이도 발라줄게요. 그리고 여기 라인 블렌딩 컬러 있잖아요. 라인을 너무 올리지 않으면서 살짝 그 경계 부분만 블렌딩 해줄게요. 뭐 평소 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눈 앞머리부터 차곡차곡 잘 블렌딩 해줄게요. 그 윗부분에 아까 음영 컬러 넣었던 걸로 살짝 블렌딩해서 부드럽게 이어주세요. 좋아요. 여기서 더 모브 스모키 느낌으로 가고 싶은데 살짝만 더 음영을 올려볼까봐요. 완전 스모키까진 아니지만 조금 더 딥했으면 좋겠어. 좋아요. 그리고 면봉으로 한 번 더 정리. 이 컬러 조금 더 묻혀서 애교살 음영을 모브 컬러로 조금 더 넣어줄게요. 팔레트에 글리터 있으니까 또 안 쓰기 아쉽잖아요? 글리터 얹을게요. 글리터 얹으면 이 모브 느낌, 그 뮤트한 느낌 싹 사라질 것 같은데 살짝만 얹겠습니다. 글리터가 꽤나 퍼플이에요. 이거 팔레트 쓰면 쓸수록 은근히 여름 뮤트보다는 겨울 쿨톤 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애교살에 그냥 이 컬러로 덮어버릴게요. 지난번에 모브미 팔레트 바른 이후로 그냥 애교살 쉬머 안 바르고 이렇게 그냥 베이스 컬러로 덮는 거에 살짝 빠졌어요. 그래, 이 팔레트랑 모브미 차이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걸로 썼을 때 모브미보다 조금 더 채도 있게 올라와요. 약간 모브미와 플럼소다 사이의 색감으로 느껴지니까 플럼소다 좋아했는데 단종돼서 아쉬웠던 분들은 그것보다 모브미가 더 섞인 느낌이긴 하지만 데일리하게 바르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썹에 요거 발라볼게요. 페리페라에서 또 조용히 나온 스키니 브로우 마스카라인데 피오니 애쉬 컬러예요. 요런 좀 밝은 약간 붉은기 섞인 애쉬빛인데 살짝 요걸 덮어주면 색감 예쁘죠? 저렇게 바르고 그냥 아무것도 안 묻은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이렇게 잘 펼쳐서 색이 너무 많이 묻게 하진 않을게요. 색 예쁘다. 좀 붉은 염색 하신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요? 저 팔레트 사면서 보니까 이것도 조용히 나왔더라고요. 약간 핑크빛 애쉬예요. 예뻐 예뻐. 이제 마스카라 할 차례인데요. 제가 마스카라 만들고 있다고 얘기한 게 정말 오래됐는데 도통 나오질 않아서 의아하셨죠. 사실 만들기 시작했던 건 23년 2월부터였어요. 어느 정도 괜찮은 샘플이 나왔을 때쯤에서야 영상에서 사용하는 겸 테스트할 겸 보여드렸던 건데 그것도 진짜 오래됐네요. 1년 넘은 것 같아요. 처음 마스카라 개발 미팅 했을 때 브랜드에서 진짜 마음에 들 때까지 만드셔도 된다라고 하셔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거였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래도 덕분에 진짜 만족할 때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작년 23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만들었던 마스카라인데 24년 하반기에 드디어 나와요. 바로 짜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4호 가닥 볼륨입니다. 에뛰드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여러분. 한 올 한 올 촘촘한 가닥 볼륨을 만들어주는 마스카라예요. 깔끔하게 컬링되면서 컬링 지속력 당연히 좋고요. 볼륨감을 원하는 대로 쌓을 수 있도록 만든 마스카라입니다. 이 마스카라의 내용물부터 브러쉬까지 모든 걸 하나하나 다 BM님과 연구원님과 논의하면서 만들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이지 클렌징 마스카라를 목표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클렌징이 잘 되려면 제형이 수분을 잘 머금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습기에 취약해져요. 그래서 제 강력한 속눈썹에는 그 어떤 샘플을 써도 다 축축 처져버리더라고요. 그 골격에서 7차 샘플쯤 갔을 때는 좀 마음에 드는 제형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8차, 9차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진짜 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를 바꾸면 하나가 달라지고 하나를 바꾸면 또 이게 문제야. 결국 다 엎어버리고 아예 처음부터 워터프루프 골격으로 다시 개발하기 시작해서 드디어 24년 6월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스카라는 브러쉬가 진짜 편해요. 이렇게 완만한 곡선에 끝이 얇게 빠진 브러쉬고요. 얇게 만들어서 저 같은 무쌍이 써도 편하게 만들었어요. 초보자분들도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써보면 다른 볼륨 마스카라들보다 훨씬 더 편하게 바르실 수 있고 볼륨이 쌓이는데 한 올 한 올 깔끔하게 발리는 느낌일 거예요. 이 브러쉬가 평범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할 말이 정말 많은 브러쉬 모양이거든요. 제가 다음번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바로 써보겠습니다. 먼저 라이터로 뷰러 달궈준 다음에 뷰러부터 야무지게 찝어줘야 돼요. 제 속눈썹이 진짜 직모인데다가 엄청 두꺼워요. 힘도 강하고 그리고 무쌍이다 보니까 무쌍분들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뿌리가 쌍꺼풀이 있는 분들과 다르게 아랫방향을 향해 나 있기 때문에 이 뿌리 컬링이 처지기가 정말 쉬워요. 샵 선생님들도 제 속눈썹 컬링하기 진짜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제 속눈썹에도 컬링이 잘 되고 컬링이 잘 유지되는 마스카라를 정말 만들고 싶었어요. 시중에 있는 마스카라 중에서 그런 마스카라들이 진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마스카라 제형을 만들기가 정말 어려웠고 컬링 지속력이 있으면서도 적당히 볼륨감 있게 또 연출할 수 있는 마스카라를 원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존의 컬픽스 마스카라는 좀 깔끔하게 발리는 타입이라면 이 가닥 볼륨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연출할 수 있는 마스카라예요. 이렇게 그냥 한두 번 터치해서 컬픽스 마스카라 하듯이 좀 깔끔하게 연출할 수도 있고 지그재그 바르면 더 볼륨감이 쌓이거든요. 그리고 브러쉬를 잘 보면 사각으로 커팅이 되어 있는데 그 사각 커팅된 게 눈 굴곡에 맞게 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부터 속눈썹 싹 잡아주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눈 앞머리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바르기 좋아요. 이렇게 쓱쓱 빗어 올려주면 깔끔하게 표현되고 지그재그로 발라서 가닥가닥 모아주면 더 볼륨감 있게 표현돼요. 그리고 이렇게 샥샥샥샥 빗어 올리면 은은하게 롱래쉬 효과도 좀 있습니다. 저는 볼륨감 있는 표현을 좋아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바르는 거 좋아하는데 지그재그로 바르고 위로 샥샥샥샥 빼주면 아주 깔끔하게 끝부분이 길어져요. 그럼 이렇게 보이세요? 컬링? 컬링력 엄청나죠? 이대로 컬링 딱 고정해주면서 볼륨감 있게 표현할 수 있어요. 비포, 애프터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렇게 볼륨감 있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솔 끝으로 더 모아주거나 핀셋 사용해서 연출하면 더 깔끔한 가닥 속눈썹 연출도 가능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위에 속눈썹 볼륨감 있게 표현해주는 마스카라들은 언더 속눈썹 바르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솔이 얇고 끝이 날렵하기 때문에 언더 바르기에도 진짜 좋아요. 이렇게 눌러서 그냥 발라주시면 사각 밴딩이어서 이 사각면이 아래로 눌러주듯이 발리기 때문에 이렇게 언더가 깔끔하게 발리고 끝에 있는 액을 조금 덜어낸 다음에 끝으로 아래로 싹싹 빗어서 서로 모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언더 속눈썹도 가닥가닥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를 한 번 더 아래로 누르듯이 마무리해주면 좋고요. 언더 속눈썹 더 볼륨감 있게 쌓고 싶은 분들은 이 곡선 바깥면으로 발라주시면 액이 더 많이 묻어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원하는 부분은 핀셋으로 조금 모아주셔도 좋아요. 앞부분만 살짝 핀셋으로 모아줬고 나머지는 그냥 솔로만 연출한 거예요. 컬링이 잘 되니까 눈에 힘이 빡 생겨서 눈이 잘 떠져요. 제가 오늘 졸리다고 했잖아요. 마스카라 바르니까 이제 눈에 그 졸린 기운이 사라졌어요. 어때요? 눈이
제품이 진짜 살아났죠. 반대쪽도 발라볼 건데 지금 요거는 제가 개봉하고 한 달 넘게 쓰고 있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최근 영상에서 마스카라 바른 것들은 거의 이 제품 사용을 했고 지금 저한테 완전 따끈따끈한 기획 세트 새 제품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새 제품으로 반대쪽 보여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마스카라 정식으로 소개할 때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마스카라 개봉하고 나면은 굳잖아요. 그 굳은 사용감 그리고 새로운 제품의 사용감 이것도 차이가 많이 크거든요. 마스카라 개발하면서 이 점점 쓰면 쓸수록 굳어가는 그 사용감과 첫 사용감의 괴리감 때문에 그것도 진짜 개발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뜯은 지 한 달 정도 돼서 조금 액이 되직해졌지만 그만큼 컬링 고정력 그리고 볼륨감이 더 좋아진 상태고요. 반대쪽 빠르게 새 제품으로 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근데 한참 써서 굳은 상태인데도 속눈썹 끝에 파리다리 된 거 없이 너무 괜찮죠? 이거 새 걸로 발라볼게요. 제가 이쪽 눈이 진짜 컬링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쪽 눈에 써도 컬링이 너무 잘 되는 마스카라예요. 그리고 저는 속눈썹이 숱이 좀 많아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발라줘야 자기들끼리 깔끔하게 뭉쳐져요. 끝쪽으로 앞쪽까지 발라줄 수 있고요. 지그재그로 자기들끼리 뭉쳐지게 방향 잡아주면서 발라주고 끝은 샥샥 위로 빗어주면 끝입니다. 이쪽 끝쪽이 잘 안 발린 부분이 항상 생기거든요. 이런 데는 이 솔 끝으로 살짝 빗어주면 또 잘 발려요. 그래서 빈틈없이 바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눈 마스카라가 진짜 깔끔하게 잘 안 발리고 컬링이 잘 안 되는데 컬링도 싹 잡혔으면서 깔끔하게 발렸어요. 그리고 남은 양 이렇게 언더 발라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저는 눈 앞머리 쪽이 항상 깔끔하게 안 나서 얘만 좀 방향 핀셋으로 잡아주면 끝! 짜잔! 벌써 여러분들 몰래 화보 촬영까지 다 끝마친 상태여서 이제 진짜 출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메이크업을 다 한 상태가 아니어서 소개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이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4호 가닥 볼륨은 6월 24일 올리브영에서 단독 기획 세트로 런칭될 예정이에요. 진짜 곧 나옵니다. 단품보다 더 큰 혜택으로 나올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세한 제품 설명은 정식으로 소개하는 영상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치크는 지난번에 따로 리뷰했던 홀리카 멜팅 블러 립팟 3호 뮤브 바를게요. 이제야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브러쉬보다 퍼프가 더 나았어요. 퍼프로 이렇게 손바닥에 양을 던 다음에 발라줬을 때 예쁘더라. 뮤브 컬러가 치코로 바르니까 너무너무 예뻤어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는 진짜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이제야 말하지만 여기에 제 이름을 걸고 새로운 제품을 함께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가 계속 긴장된다라고 많이 표현했었는데 왠지 아시겠죠? 너무 긴장되는데 진짜 드디어 나오네요. 이 마스카라 진짜 제가 써본 것 중에서 컬링 지속력 너무너무 좋거든요? 저는 마스카라 쓸 때 이 컬링이 지속되는 거는 무조건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컬링에 있어서는 진짜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기존의 컬픽스 마스카라보다 조금 더 볼륨이 쌓였으면 좋겠다. 조금 더 화려하게 연출되고 더 컬링이 잘 잡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이렇게 뮤브 컬러 치크로 발라서 아이 메이크업이랑 연결해줬어요. 이 섀도우 컬러랑 너무 잘 어울리네. 그리고 이제 립 발라야 되는데 쿠션 퍼프를 살짝 잡아준 다음에 요즘에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노노어 오버듀 립 펜슬 2호 스웨이드 로지 브라운. 이거 조금만 더 얇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두꺼워서 너무 막 바르면 입술 번진 사람처럼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안쪽에서 발라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딱 예쁘게 퍼진 오버립 커버 펜슬이 돼서 이렇게 사용해주고 있고 컬러 예쁘죠? 컬러가 딱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에요. 그리고 립에는 뮤브 컬러도 예쁜데 이 뮤브랑 콜드밤 같이 발랐을 때가 진짜 예뻐서 그렇게 바르려고요. 분명 이 홀리카 사면서 받은 실리콘 브러쉬가 있었는데 그거 어디 갔을까요? 일단 뮤브를 베이스로 깔게요. 뮤브 컬러가 뮤트한데 너무 잿빛은 아니라서 딱 오늘 사용한 아이 메이크업 컬러처럼 적당히 뮤트한 느낌? 그래서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안에 콜드밤을 바를 거예요. 이 콜드밤도 진짜 예쁘거든요? 이 콜드밤은 김지원 배우님이 쓰면서 완전 품절대란 났던 컬러인데 예쁘죠? 뮤브랑 조합이 진짜 예뻐. 이렇게 안쪽에 아래쪽만 발라주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확실히 입술 주름 싹 가려주는 그 포실포실한 질감은 AOU가 더 좋아요. 입술 컬러감 너무 제 취향이에요. 마스카라 말할 때 진짜 설명할 거 많았는데 너무 긴장해서 말을 잘 못한 것 같아. 오히려 평소에 겟레디 윗미 말할 때 제가 마스카라 설명 진짜 자주 하고 많이 했었는데 다 잘라냈거든요? 뚜껑을 왜 이렇게 안 닫히니? 그때 말을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정식으로 소개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막 손도 잘 안 움직이고 긴장되는 거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립 컬러는 이렇게 됐는데 외곽 부분은 살짝 립 펜슬로 다시 한번 블렌딩 해줄게요. 그리고 그림자 살짝만 넣어줄게요. 넌 뭐니 근데 이름이? 더샘 컨실러 펜슬 중에서 컨투어 베이지 컬러입니다. 코 밑에도 발라줄래? 얼굴도 발라줄래? 이렇게 발랐고요. 내가 뭘 안 했나 지금 생각해봤는데 하이라이터를 안 했네. 이거 파우더 한 번만 앞쪽 위주로만 더 뽀송하게 눌러주겠어요. 하이라이터는 진짜 오랜만에 디올 로즈골드 발라보고 싶어졌어요. 저는 원래 로즈골드보다 유니버셜 파거든요. 유니버셜이 조금 더 화려하게 하이라이터 바른 티가 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톡톡 발라줬을 때 그 빛이 반사되는 능력이 유니버셜이 더 촘촘하게 반사되고요. 로즈골드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샵에서나 좀 웨딩 메이크업, 여리여리한 그런 메이크업 할 때는 로즈골드를 더 많이 사용해주시더라고요. 로즈골드에서도 저는 요거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섞어 쓰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섞어서 딱 원하는 부분만 비벼서 발라주면은 확실히 유니버셜보다 조금 더 광이 자연스러워요. 좀 더 물빛 광? 저는 유니버셜이나 레어뷰티 이런 광들을 핀 조명 떨어진 것처럼 그 부분에만 빛이 반사되도록 만들어주는 광이라고 한다면 에스쁘아 시쉘 그리고 이 로즈골드 이런 류의 하이라이터들은 좀 물광 느낌, 좀 더 자연스러운 차르르 물광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로즈골드로 오늘은 너무 튄 느낌보다는 컬러 다 섞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빛으로 터치해줄게요. 그리고 눈 앞머리도 디올 로즈골드랑 유니버셜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내가 평소 메이크업 할 때 자연스러운 걸 선호하시면 로즈골드로 가시고요. 하이라이터 바른 티가 나고 콧대를 완전 화려하게 팍 세워주는 느낌을 좋아하시면 유니버셜이 맞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살짝만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머리만 정리하고 올게요. 메이크업은 이렇게 해둔 상태고 은근히 앞머리 가닥 연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항상 나르카 헤어 마스카라를 사용하고요. 이 연두색도 잘 쓰고 이 핑크색도 잘 쓰고 있어요. 이 마스카라 부분을 꺼내서 일단 앞머리 어떻게 내릴지 좀 구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내려두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내려올 애들만 미리 이렇게 빼두고요. 좀 자리를 잡아줘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온 애들한테 이렇게 마스카라를 묻혀주고 뭉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 자리를 잡아요. 마스카라를 바르고 이 모양을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얘는 조금 지금 길어서 살짝 조금 이따가 잘라줄 거고 이렇게 가닥가닥 연출해서 방향이랑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야외 활동을 하면서 딱딱하게 굳어있으면 좋겠다 하면은 저는 스프레이를 한 번 더 뿌려요. 근데 스프레이 뿌리면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거 마스카라 발라서 그냥 마무리합니다. 그럼 이렇게 가닥 위치가 다 연출이 됐고 좀 거슬리는 애들은 이렇게 잘라주면 끝! 그리고 이제 반대쪽 이 눌러주는 면으로 이런 잔머리들을 없애줘요. 그러면 끝이에요.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렇게 가닥가닥 내릴 때 어떻게 내릴지 고민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저의 가닥 연출은 끝입니다. 그러면 메이크업 완전 완성. 제가 마스카라를 바른 직후에는 컬링이 잘 남아있는데 보통 시간 지나고 이렇게 아우트로 찍고 예쁘니 컷이라고 하는데 인트로 컷 찍을 때쯤 되면 조금 처져 있거든요. 근데 이 컬픽스 가닥 볼륨은 이렇게 컬링이 잘 남아있어요. 이게 일단 제일 마음에 들고 시간 지나고 나서도 컬링 안 떨어지고 번짐이 없어요. 가루 날림도 물론 없고요. 이 마스카라만 바르고 나가는 날마다 집에 돌아와서 화장 지우기 전에 컬링 그대로 남아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스토리에 자주 올렸었는데 그 정도로 컬링 짱짱합니다. 제 눈에도 컬링을 버티는 마스카라라서 여러분들 컬링 진짜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리고 기존 컬픽스 마스카라 좋아하셨던 분들도 볼륨감을 조금 더 쌓으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연출할 수 있는 마스카라라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눈썹 컬러도 오늘 너무 예쁘지 않아? 어쨌든 이렇게 오늘도 아주 마음에 드는 저의 추구미 메이크업에서 조금 더 쿨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 어때요? 눈이 진짜 살아났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